자,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을 겨냥을 해서 히틀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조국이 왜 히틀러지? 막 그런 또 의심을 가지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또 역사 전문가이신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왜 조국이 히틀러인가요? 히틀러, 네, 조국. 아마 근데 그 히틀러도요. 네, 처음부터 이게 뭐 독재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이게 히틀러도 다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을 벗고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이도 이게 똑같다 봐요. 지금은 이게 뭐 선거로 표로 이게 그 합법적으로 의회에 등장하잖아. 네, 근데 아주 이게 사고가 극단주의자입니다. 조국이가 실고하고 있잖아. 네, 결국 히틀러도 새로운 제국을 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국의 칠공화국 보면요. 대기업의 월급을 깎아서 중소기업하고 이게 맞춰주자. 그렇죠.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맞아요. 공산주의예요. 이러면 이게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사회주의, 자기 산호맹으로 6개월밖에 안 받았지만 산호맹 했잖아요. 바로 그 이게 정신이죠. 나중에 마각을 드러낸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비슷하잖아요. 저는 조국이 주장하는 7공화국, 이게 바로 히틀러가 만든 그 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히틀러를 이제 나치즘, 네. 나치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러니까 이게 극우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나치즘이라는 게 뭐냐,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내셔널 소셜리즘이에요. 그 그러니까 이름도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이에요. 네. 그 나치의 그 당명을 풀네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내건 이념이 국가 사회주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은 좌파고 히틀러는 극우인데 그걸 어떻게 뭐 한동훈이 그 왜 조국을 히틀러로 비유를 했냐? 그거는 굉장히 짧은 지식이에요. 히틀러가 내건 이념이 바로 국가 사회주의였다. 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주의는요, 좌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군국주의 천황제 그 전체주의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북한의 저 수령 전체주의 있잖아요. 그 북한의 수령 전체주의가 일본 군국주의 천황제에서 그 이론을 본따다가 만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그거 있잖아요. 대기업 임금 깎아갖고 그걸 중소기업하고 맞춰준다? 이거야말로 국가사회주의예요. 이게 딱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방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조국이 히틀러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요, 지금 유럽의 기업들이 사회민주주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임금을 기업의 임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요, 전부 다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금 이 유럽이요, IT나 이런 데서 고전을 원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인력들이 사실상 미국으로 실리콘밸리로 전부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면, 여러분, 삼성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는 연봉보다 반만 준다, 적게 준다 그러면 삼성에 있을 인재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딴 나라로 가버리지. 뭐 중국이라 했는데 다 오케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무식한 자다, 이게. 아니, 그거는요, 국가라는 게 어떤 발전을 위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고 내 능력만큼 줘야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깎아서 똑같이 만들자? 이야, 전 참 기가 막힌 주장 같아요. 제 선배가 이제 그 서울법대 선배 한 명이 조국 네. 지금 엄청나게 실세입니다. 네. 조국을 이렇게 돕고 있는. 제가 이제 그 선배하고 저녁을 물 일이 있어서 너무 답답해서, 네. 아니 선배는 왜 조국 당을 이렇게 따라다니냐? 곧 이게 구속될 텐데, 네. 곧 구속될 텐데 너무 답답하다 이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 조국이도 그걸 알고 있대. 네. 조국이가 구속된다는 건 조국도 알고 그 선배도 알고 조국 당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대. 그럼 이게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랬더니 야, 깜짝 놀랐어요. 네. 바로 이제 옥중 청정, 옥중청정. 수령 청정이 아니고 아. 옛날에 대왕 대비나 대비가 이게 뭐 커튼 내리고 뒤에서 하는 게 수령 청정이잖아. 네. 네. 옥중 대표, 옥중 당무. 그러니까 옥중에서
자기가 이게 다 지시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 그다음에 한동훈 특검 만들어. 윤석열 탄핵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옥중에서 몸도 좀 만들고 몸도 만들고 이러더라고. 자기가 이게 옥중에서 몸 만든댔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또 하나 더 있지. 네. 돈도 좀 땡기고. 아하. 왜냐하면 정경심이가 2억 5천인데 2년에 네. 본인에게 한 10억 원 땡기되잖아. 그렇지. 결국에 옥중에서 막후에 정치하면서 돈도 땡기고 몸도 만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참 이게 조국 자기도 구속되는 거 알고 있대. 저는 구속은 된다 봐요. 곧. 네. 근데 이제 그 사회연대 임금제 있잖아요. 네. 대기업 그거 깎아갖고 중소기업하고 맞춰준다. 이게요. 제가 오늘 쭉 봤더니 인터넷 커뮤니티 이런 데 쭉 다 가봤더니요. 네. 난리가 난 난리 거예요. 났죠? 이거는 뭐 좌우 중도 무당층 가릴 것 없이 다 맹폭하고 심지어 조국 지지자들 있잖아요. 뽐뿌라고 있잖아요. 뽐뿌. 뽐뿌. 이게 이제 일베하고 극과 극이에요. 극좌 성향의 거긴데 거기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요. 민노총이 이거 그 찬성하겠어요? 민노총의 주력군이 뭐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이런 대기업 그 생산직 노동자인데 그럼 자기들이 임금 깎은 거를 국가에서 세금 지원해주고 그러면 이게 누가 그랬다. 야 조국이 사회주의자 조국이 이게 친재벌 정책을 내놨다. 왜? 아니 대기업은 임금 인상 그 저기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그 저기 이익이 임금 인상 폭이 줄어들면은 그만큼 이익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면 뭐 꼭 먹고 안 먹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친재벌 정책이지. 그러니까 조국 지지자 중에서도요 뭐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나는 30대인데 대기업 다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조국 저거 완전히 현실을 모르는 저 책상 물림 맞다. 네. 그리고 조국 지지자들도 지금 동의하고 있어요. 아니, 기업들도요 이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만약 그 필요한 인재가 필요한데 임금을 못 준다 그러면 데리고 오지 못하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적 AI 전쟁이고 기술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기술 전쟁 삐끗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을 제대로 줄 수도 없고 한다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다 가지. 거기다가 이게 조국이가요. 자기는 이제 강의를 3년 동안 이게 1시간도 안 하고 1억 이상 받아갔어요. 그렇죠. 1억 이상. 그다음에 박은정이는요. 1년 9개월 동안 하루도 일 안 하고 1억 이상 받아갔어요. 진짜. 그다음에 이종건이는 100억 가까이 벌어가지고 41억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건당 22억. 그러면 이게 사회주의 하자면서 박은정 같은 사람, 이종건 이게 공천이 말이 돼요? 자기는 재산이 얼마입니까? 신고 재산이 53억이잖아요. 본인 행위 뭐냐고. 그렇지. 진짜 황당한 게 자기가 챙길 거는 다 챙기면서 뭐 사회적으로 연대임금 하자. 그러면 자기 월급부터 지방에 월급 작은 교수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이 나누자 깎아서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저는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아시고 좀 이렇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저 정말 조국의 겉으로 보이는 뭐 저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저 실체를 우리가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참 이게 답답한 심정입니다. 정말 저 옆에서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는 놈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기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들어가 있는 지금 비례대표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시작해서 그 면면을 보면 조국이 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반대의 인물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히틀러 같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괴펠스라는 선전선동가를 동원해서 결국은 독일 국민들을 전부 다 속이고 결국은 전쟁의 그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조국이도 말로는 번드레하게 하면서 실제로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정신을 좀 깨야 된다. 정말 이 조국 혁신당이 혁신이 아니라 나라 망치는 정당입니다. 저 마지막 네. 시간 다 돼서 네. 저는 이자들이 좌파들이요. 뭐 칼틀막, 그다음에 그 입틀막 네. 또는 이제 대파틀막 전부 이게 가짜 뉴스로 봅니다. 네. 그렇잖아요. 다 가짜 뉴스. 옛날에 황상무가 칼로 테러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입틀막도 그래요. 아니 강성희가 손을 놓고 안 나오니까 경호 매뉴얼에 끌고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파틀막 아니 양파 들고 대파 들고 선거 오겠다는 거. 근데 그 파 가격을 대통령이 몰랐습니까? 그렇죠. 파 가격 잘 알고 그다음에 그 합리적이다 이랬잖아요. 네. 전부 이게 틀막이 전부 가짜고요. 지금은 이제 대파는 저는 끝났다 봐요. 네. 지금 이게 양파 시대입니다. 네. 양파 줘. 까면 담아내기 좋거든. 까면 깔수록 노는 게
조국이고요. 그다음에 양파 김준혁이 있잖아요. 네. 김준혁 까맣까만 노는 게 양파잖아. 아, 우리 또 그다음에 양파 양도 있어. 네. 양문석이 이자는 야 금매로 내놨다고 기부하겠다더니 시세보다 자기 40억이다 40억에. 걔는 이제 이게 양파. 인간입니까? 네. 이게 40억이 내놨다니까. 지금 이게 양문석, 김준혁, 조국, 이재명 이런 게 양파들의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가 본선거 때는 우리 양파 들고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까면 깔 계속 까면서 투표하러 가야 되나요? 양파 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양문석은 진짜 양파네 그냥. 조국도 양파고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 대파에는 양파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루이실라님께서요 오늘 대전 유세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설 보고 울컥했습니다. 애국심이 절로 솟아오르는 연설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진실님 고맙습니다. 빈유님 또 이렇게 많은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지엄마님 저 어제 한동훈 위원장과 사진 찍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너무 야여 속상했습니다.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해 주세요. 어벤져스 지원님, 현종님, 서정욱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최단비님 고맙습니다. 민트초코님 고맙습니다. 이연수님 고맙습니다. 어벤 전략회 영상 잘 보고 있고요. 국민의 압승합니다. 또 우리 최단비님께서 오늘 현종님 티조 나오신 티조 보고 야당 패널들 오버하던데 보궐선거 자리면 또 그들 공천되려고 열심히 실드 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메인스타인님 경제력 12,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을 미국 조약에서 G7에 포함시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친일파리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조영진님 그저 국힘 국민의 미래 많은 분들이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24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28 아닙니다. 24입니다. 조선대장금님 몸까지 상하면서 방송하시는 이현종님 자유파의 보물이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니님 우파는 뭉쳐야 합니다. 대한민국 운명에 걸린 선거입니다. 사회 혼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박영호님 음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한동훈 토마스 아퀴나스 암브로시오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염원 드리는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편에 기도문을 또 올리셨네요. 우리 얌얌님께서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규님 화성 구민 여러분 한정민 후보 싫으면 차라리 공영을 찍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정민 후보 꼭 찍어야죠. 자 핑크바마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장혜찬 후보님 오래오래 같이 가요 라고 하셨고요. 김명희님 조국씨 그런 논리라면 당신은 왜 지방대 서울로 옮긴 겁니까? 웅동항을 내 궁금하시다면 정법전 TV를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H정후이님 고맙습니다. 바다로 가는 금붕어님, 지원님, 현종님 서로 어머님, 서 변호사님 세 분이 장해찬 진심으로 아끼는 겁니다. 완주하란 자들 젊은 장해찬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찬 이 완주하는 거는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드디어 이제 D-2인가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다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